이번에는 이사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 부처요. 세종에 있는데요. 이제 부산으로 이사를 합니다. 사실 어제부터 이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게 해양수산부 부처 이전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삿짐들을 차량에 그러니까 짐을 싣고요. 지금 현재 보이는 그림은 세종이고요. PC와 서류 박스들을 넣고 실국별로 순차적으로 이사를 한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지금 부산에 도착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보니까 5톤 트럭 기준으로 무려 250여 대가 동원된다고 해요. 네, 중앙부처가 가장 크게 아마 이사를 하고 또 가장 멀리 가는 이사다라고 해서 네. 이사 자체로도 사실은 좀 화제가 될 법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네. 차량 이동 거리만 세종에서 이제 부산 가는 거니까요. 284km 정도 되고요. 아마 그동안 중앙정부가 이사했던 거는 서울에서 세종까지가 이제 최장거리였는데 네. 이제 세종에서 부산이니까 기존의 최장거리가 두 배가 137km인데 넘네요. 두 배 이상 이렇게 이사가 되는 네. 거니까 이사 자체로도 이제 재미있는데 관련한 비용이 이제 한 867억 정도의 일단 비용이 이제 들어가는 걸로 돼 있어서 사실 뭐 적지 않은 비용적으로도 금액이네요. 맞습니다. 네, 많은 금액이 투입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참 많은 금액을 들여서 이전을 하는데도 경제 효과에 대해서는 또 여러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일단 임시청사가 들어서는 부산 동구는 활기가 넘친다고 해요. 뭐 상권도 들썩거리고요. 그럴 네.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옮겨가는 이제 직원의 숫자가 850명. 850명이었고 또 그 가족들도 상당수 네. 200여 가구 가까이 내려간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소비 시장 자체가 그 인근 지역에서는 커질 것 같고요. 아울러서 이제 부동산에 대한 파급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정부 부처의 어떤 지방 이전이라는 것은 여러모로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낳는 것 같고요. 이게 앞으로 우리나라의 많은 어떤 이 기업들 또 기관들의 지방 이전을 이제 필요로 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모범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네. 우리나라는 워낙 이 수도권 서울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이게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이제 정부 부처와 기업들 또 심지어는 이제 대학들도 장기적으로는 지방 이전을 통해서 수도권 분산 이 장기적으로 이제 이루어져야 우리나라의 어떤 장기 성장을 위한 어떤 발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부산에는 해수부 이전에 맞춰서 관련 기업들, 큰 기업 두 곳도 지금 내려간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보니까 H라인, SK해운 이들 매출 기준으로 국내 7위, 10위 큰 기업이에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중앙부처 이전의 어떤 시너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먼저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해수부 부산 이전이 첫 단추가 잘 끼워진 게요. 단순히 네. 뭐 지방 살리기, 지역 살리기 또는 공기업 또는 중앙정부의 지역 분산 이런 개념으로 했을 때 우리가 예전에 지금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단순히 이제 그 직원 몇 명, 이렇게 본사만 넘어갔고 네네. 주말이면 또 올라가기도 네. 하고 해서 생각보다는 시너지가 많이 안 났던 이유가 뭐냐면 진짜로 그 지역에서의 이 기능적인 화학적 결합이 없는 상황에서 이식하듯이 우리가 사실은 좀 했던 감이 있었거든요. 이식하듯이요? 예. 네. 근데 지금 부산은 명실상부한 해운 또 수산 관련한 우리나라 그렇죠. 사실은 거기가 수도입니다. 네. 부산과 인천이 이제 대표적이죠. 네. 당연히 그쪽에 해양수산부가 원래 있었어야 되기 때문에 해수부가 부산에 간다는 것은 이제 기능적으로도 화학적 시너지가 분명히 날 수 있는 단순히 중앙정부나 공기관의 이전뿐만 아니라 거기서 진짜 하는 일과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제 좋게 평가할 수 있는데 그 증거가 이제 첫 번째로 나온 게 국내 7위와 10위에 해당하는 해운사의 본사의 부산 이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네. 시너지가 난다고 보고요. 특히 이제 이 해운사들은 두 개 합쳐서 약 119척의 선박과 2,500명 정도의 일단 본사 직원들이 일단 있는 걸로 보이니까요. 두 기업이 보유한 선박이 119척이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이제 해수부 중앙 직원만 해도 중앙부처 직원만 해도 대략 800여 명이지만 가족까지 더했을 때 이제 네. 규모가 있다고 보지만 여기 이제 민간 관련한 기업들의 이제 직접 근무자들이 한 2,500명 되고 여기 또 가족까지 보태진다고 하면은 뭐 앞으로 뭐 추가적인 기업 이전까지 보태면 이번 해수부 이전으로 촉발된 직접적인 인구 이동만 해도 뭐 크게 보면 5,000명 이상까지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보면 네. 기능적으로 해수부의 이전이 이제 바람직했고 산업적 지역 발전까지도 이제 시너지를 동시에 내고 있다라고 해서 일단은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은 살짝 시끄럽습니다. 네. 보니까 해수 부산 이전은 이재명 대통령 공약
시기이기도 했어서 그런데 전재수 해수부 장관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아무래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물론 이제 해수부 부산 이전은 대통령의 공약이기 때문에 전 장관 오기 전부터 사실은 이제 추진됐던 공약 사업이긴 합니다만은 마침 또 해수부 장관이 이제 부산의 유력 정치인이 이제 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전재수용 어떤 공약 또는 전재수 장관에게는 개인적으로 보면은 차기 정치적 행보를 열어가는데 좀 도움이 되는 발판 아니냐 이런 시선도 있습니다만 뭐 그런 어떤 시선도 충분히 뭐 가능한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보다 더 큰 본질적인 또 이제 사실은 해수부가 한번 이전되면 또 거의 영속적인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런 측면에서 더 큰 이득이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든 부산의 해양 수도 시대가 본격 개막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